지원 동기의 접근법을 43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5번째 내용이죠.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의 차이점까지도 같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반갑죠? 네, 이런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죠. 출발점은 이런 단어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회사와 지원자. 회사와 지원자인, 그러니까 지원자가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그래야 사실 지원 동기는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들을 쓰시더라고요. 회사와 지원자는 간단해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계약서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계약서? 법대분들이야 보셨겠죠. 근데 계약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 계약서 가장 말머리에 나오는 게 바로 갑과 을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와닿죠? 네, 갑과 을. 그럼 명쾌해져요. 갑과 을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을이에요. 이거 갑이고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게 을에 맞게끔 쓰셔야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 사실 우리 강의 중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당부 말씀, 채용팀 당부 말씀 못지않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지금 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가끔 좀 또라이 같은 지원자들을 봐요. 부디 여러분들이 또라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례를 듭니다. 현대자동차 2번 항목이에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하시고 왜 그 기준에 현대자동차가 적합한지 쓰세요. 천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더니 본인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 웃어야 돼 이거. 듣고서 막 웃다가 내 얘기인데 또라이야 너는. 또라이야. 현대자동차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가 을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더 발전을 시켜주시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걸 선생님 제가 어떻게 시켜주나요? 간단해요. 직무 채용이기 때문에 네가 지원한 직무가 파워트레인 연구개발 분야면 연구 졸라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지원 동기예요. 다시 얘기할게. 회사가 도전적이야. 그래서 너도 도전적이야? 이건 너도 갑이란 얘기고 회사도 갑이란 얘기예요. 소위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쓰는 갑과 을 관계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소극적 동기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소극적 동기가 곧 소비자 중심으로 쓰는, 고객 중심으로 쓰는 게 소위 소극적이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본인은 일선에서 빠져 있고 소극적으로 그냥 마치 그쵸? 모 대통령처럼 그런 식으로 일선에서 빠져서 그냥 진두지 그냥 니들이 해. 난 몰라. 이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러면 뭐가 안 되느냐?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나는 소극적으로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숟가락 얹겠다는 얘기니까 숟가락을 얹는데 왜 너한테 3천만 원 이상을 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관계가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세 번째 거 있죠.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1분 안에 평가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자료서를 쭉 봤을 때 느낌이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는 가끔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 수밖에 없어. 똑같은 자소서 계속 읽어봐요.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컨텐츠를 만드는 개발. 기획자 입장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회사원 관점. 이거 좋은 얘기네, 그죠? 회사원 관점에서 쓰는 게 적극적 동기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원 동기는 곧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적극적 동기 같은 용어라고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지원 동기 얘기해보게 같은 표현이 뭐예요? 자네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얘기해보게. 됐네. 그쵸? 됐잖아. 아니야? 다시 해 이걸? 싫어. 목 아파. 됐잖아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적극적 동기를 기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기술해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해주겠다고 만드는 접근법 하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한번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두 번째. 당연히 어떤 부분을 선호한다? 두 번째를 선호한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대기업에 초점을 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 지원할 때는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 관점에서 공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알바도 똑같아. 알바 사장님하고 면접 볼 때도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요. 제가 알바 할래요. 너 안 뽑아 그러면. 그런 애들 많아. 그래야 되는 애들. 그게 아니죠.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 거니까 저는 주간에 근무자 구하는 거는 쉽지만 야간에 어려우시죠? 제가 야간에 할게요. 그게 적극적 동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어쨌든 적극적 관점에서 기술이 돼야 되고요. 하나만 더 조언을 좀, 왜냐면 지원 동기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주어를 잘 생각하세요. 주어. 주어가 뭔지. 문장의 주어가 나여야 돼, 나. 지원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써놓은 걸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니네 회사가 어떻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1 책에 있죠? 46페이지에 저희는 소극적 동기와 적극적 동기의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네, 놀다가 온 애들 있죠? 네, 이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앞에 부분을 꼭 보시길 바라면서요. 소극적 동기 사례 하나 읽어볼게요. 귀하가 금호 석유화학이었던 것 같은데요. 땡땡 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매료되다. 일단 느낌이 어때요? 매료됐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이지. 반했다는 거니까. 최종 주어가 또 뭐예요? 내가 아니죠? 니네 회사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B2C 기업이 아니라는 걸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문장이야. 지원 동기에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제품들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냥 팩트예요. 주장이 없죠? 주장이 없이 그냥 사실만 널어놓고 있어요. 특히 땡땡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전 세계 넘버원이고 최근에 다른 분야 사업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지루하기 시작하죠. 읽는 사람도. 왜? 알거든.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얘기한 지 2시간이 돼가고 있거든요. 재밌죠?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 팩트를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팩트를 기본으로 한 생각을 얘기하지. 제가 만약에 지금 강의를 하는데 채용 트렌드를 얘기한다고 쳐봐요. 지금. 자, 첫 번째. 지금 채용 트렌드는 직무 중심의 채용입니다. 설명드릴게요. 하고 해봐. 다 자지.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이 어떻다는 상황만 이렇게 계속 볼게요.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또 계속 얘기합니다. 주저리죠. 특히 제게 인상지역이었던 건 땡땡 회사의 환경 경영과 윤리 경영이었어요. 니네 회사는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회 공헌 활동도 잘하고 있더만요. 계속 싸바싸바.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제품 공급, 일자리 창출 면에서만 기업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니네 회사는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 그렇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니까 나를 뽑아주지 않죠. 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자소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글을 봐서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지원자냐도 알 수도 없고요. 사실상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전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공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화공과인데 화공과면 이 회사에서 선호하는 전공 중에 하나인데도 차별화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별화가 전혀 없죠.
이런 식의 자소서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다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계속 어두워지고 있군요. 네, 괜찮아요. 적극적 동기를 쓰시면 되니까요. 적극적 동기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네. 사례 2에 이제 적극적 동기인데, 요것도 사실 조금 예전 사례긴 해서 아주 잘 쓴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는 좀 됩니다. 현대차. 유럽의 아이콘, 현대자동차 아이콘 조민혁. 글로벌 영업본부 서구팀에서,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요. 구체적이죠? 일단. 글로벌이라고, 봐봐요. 앞서서 그 얘기했던 친구는 그냥 니네 회사 세계 넘버원이라고, 세계 넘버원이 아닌 회사가 어딨어. 다 이렇게 얘기하지, 홈페이지에.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구팀이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내가 관심 있는 소위 해외 영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유럽 쪽에. 영국은 한때 독일과 더불어 막강한 자동차 강국이었으나 대부분 해외 그룹의 합병, 매각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국 브랜드 차를 물으면 갸우뚱한다.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죠. 조사한 팩트가 아니잖아요. 가산점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본인의 스타가 나옵니다. 경험이. 이런 걸 이제 스타라고 해요. 스타는 제가 여러분들 뒤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익숙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험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스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업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ST죠, 이게. 네,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영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이만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참 잘했죠. 이런 게. 네. 이렇게 한번 비틀어 주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있더라. 도요타랑 헷갈렸다는 얘기죠. 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하지만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책에 있는 어떤 개념이다? 우리가 뒤에 얘기하게 될 재정의도 해놨네요. 그렇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브랜드 인식 제고만으로도 이미 제품 성능에서 인정받은 현대자동차를 쭉쭉쭉.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 한번 성과를 내겠다는. 뭐 사실은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잘 쓴 자소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많은 지원자, 절망하나요? 이 정도는 써. 왜?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내 책을 보고서 이제 이 정도는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처음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쓰는데 이 정도 쓸 수 있는 분이라면 칭찬드릴 수 있어요. 티핑 포인트에 거의 근접할 수 있다. 실제로 제이양인데요. 이분은 입사를 해서 현대차 지금 마케팅 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페어로 입사를 했어요. 자페어 2기였어요. 소극적 동기와 적극적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이점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더 많은 사례들 책에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례를 보면서 그래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직접 고민을 해서 써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스터디도 해보고 검증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들께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지원 동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직자가 갖춰야 될 태도 6번째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차이점을 이해하자예요.